늦은 오후 병원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옥은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손끝을 꼭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서류를 들춰보다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 말기이십니다. 아마 6달 정도 예상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옥의 귓가에서는 오래도록 울리는 종소리처럼 남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맑았지만 마음속엔 납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길가에 가로수 잎이 흔들리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들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마른 손등, 그리고 잔잔한 체념이 스며 있는 눈빛. 그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액자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하나 봐요. 정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윤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병원 좀 갔다 왔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지영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두며 이번에 세일해서 싸게 샀어요. 라고 웃었습니다. 정옥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차향이 퍼지는 동안 윤지영의 눈길이 거실 서랍 쪽으로 스쳤습니다. 그곳엔 정옥의 통장이 들어있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죠. 정옥은 그 시선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시간은 내가 정한다. 다음 날 아침, 이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안방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던 탓에 눈 밑은 푸르스름했고 마음 한켠은 여전히 먹먹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대지 않은 돈이었는데 숫자가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최근 거래 내역을 보던 순간 윤지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윤지영은 환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할게요. 김치찌개 어때요? 그녀는 능숙하게 냄비를 꺼내며 아들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어머니 건강이 좀 걱정돼요.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정옥의 귀에는 속이 보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은행을 직접 찾았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다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고르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에 큰 금액이 인출되었네요. 혹시 가족 중 다른 분이 대리로 진행하셨나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안쓰럽게 느껴졌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확실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되었어요. 이른 새벽 안방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정옥은 잠에서 깨어난 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인감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윤지영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계약서라는 단어를 흘리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사본이 올려져 있었어요. 정옥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틀림없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자 윤지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시장 같이 가실래요? 요즘 감이 싸요.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히 밥상을 치운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낡은 상자에서 오래된 보험 증서와 예금 증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내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으로. 그 한 줄을 쓰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점심 무렵 정옥은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자 따뜻한 남방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차분히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쓰려 합니다. 법무사는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이 끝난 뒤 정옥은 두 개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진짜 유언장, 다른 하나는 윤지영이 훔쳐볼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짜 봉투를 거실 서랍 위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햇살 한 줄기가 그 봉투 위에 비쳤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며칠 후 오후 윤지영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쪽, 평소 시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문장 몇 줄이 있었습니다. 본인 이정옥은 전 재산 일체를 며느리 윤지영에게 상속한다. 순간 윤지영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미묘한 웃음이 번졌어요. 드디어 운이 내 편이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성우가 잠든 뒤 그녀는 휴대폰을 붙잡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말은 못하지만 곧 큰일이 있을 거야. 내 인생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정옥의 방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윤지영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서며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예금 이전 신청서를 내밀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제 명의로 바꿔야 해서요. 유언장도 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해당 계좌는 이미 해지 처리되어 있습니다. 윤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일주일 전에 정리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가슴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영은 문을 세차게 열어젖혔습니다. 정옥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윤지영은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 돈 다 제 건데요. 정옥은 고개를 들고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니. 그건 내 인생의 마지막 정리였을 뿐이야. 윤지영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다시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통장보다 훨씬 무거운 법이지. 윤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통장 사본을 들여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로 보이나 봐.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정옥의 방에서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영은 눈밑이 붉게 그을린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했어요. 분명 어머니가 무언가 숨겨놨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주방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 향 대신 타는 듯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 시각 정옥은 평온한 얼굴로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윤지영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오래된 나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랍, 옷장, 장롱속까지 뒤졌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금고만 찾으면 돼. 윤지영은 시어머니의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곧 먼지 쌓인 작은 철제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숨을 죽이고 열쇠 꾸러미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맞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씨름하던 끝에 머리핀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욕망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리자 윤지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돈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와 USB 하나만이 놓여 있었어요. 봉투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영, 이제 그만 멈추거라.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속 문장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넌 나를 속였고 그 증거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갔다. 윤지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USB를 꽂자 화면에는 자신이 계좌를 조작하고 통화를 나누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땀이 손바닥에 맺혔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녀는 주저앉아 USB를 뽑았지만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바깥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윤지영은 급히 편지를 감추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정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욕심이 커질수록 발소리가 시끄러워지죠. 오늘따라 집이 너무 시끄럽네요. 그 말에 윤지영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며칠 뒤 이정옥은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봉투에 넣으며 입원 준비 좀 해야겠네요.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사람들과 약속이 있어서 혼자 가도 됩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외출복을 입고 집을 떠났습니다. 윤지영은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이번엔 꼭 찾아내겠어. 정옥이 사라지자마자 윤지영은 신발도 벗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공기에는 낯선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고 다시 금고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드릴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참 뒤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금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딱 하나 읽지 마세요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이미 경찰과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윤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USB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이게...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딱 3번,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묘한 리듬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으로 향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지영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걸리자 윤지영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경찰차에 실려 나갈 때 병원 침대 위 정옥은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구급차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조용해지겠네요. 그녀의 손끝이 살며시 이불 위를 스쳤습니다. 병실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정옥은 산소 튜브를 낀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지난날의 긴 싸움이 남긴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김성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재산은 이제 세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사회복지재단 기부 약정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문서를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 정옥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넌 가족을 믿고 싶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믿음보다 약하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직원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정옥 어르신, 따뜻한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가 너머로 노을빛이 병실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네요. 잠시 후 성우는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침대 위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얻게 되는 건 후회가 아니라 평안이란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살짝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요양원 마당 한켠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정옥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몇몇 요양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가운데 김성우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뜻을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국화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친 순간 잔잔한 향이 스며들었어요.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후회하게 만드는 거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성호의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하늘 너머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 화면에는 한 줄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무연고 노인 돕기 기부금 5억 원, 익명 기부자 이정.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족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셨죠.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기자의 목소리 뒤로 정옥의 웃는 사진이 다시 한번 화면에 비쳤습니다. 한편 구치소 독방 안에서 윤지영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사 속 이름을 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정옥 그녀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다가 낡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멈춘 초침은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계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그치고 새벽 햇살이 천천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살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한 조각이 마치 미소처럼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눈물의 끝이었습니다.